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24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뚜렷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 그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기본적인 우리들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뷰도 필요하고 저의 전망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만큼은 한국은행이 본 2024년 하반기 경제, 한국은행이 작성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하반기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전망 요약을 전달해 드릴게요. 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거의 앞부분에 경제전망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약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국내 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 2.1%를 상당폭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기존 2월에는 2.1%로 전망을 했는데 한국 경제가 2.1% 수준으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놓고 보니까 2.5%로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의 흐름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행의 생각이죠.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우리 부산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 예를 들어 부산 연산동님 계시죠. 부산 연산동님께 제가 지금 출발합니다 라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 5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5시간 걸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운행 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덜 막혀요. 대전쯤 왔는데 생각보다 덜 막혀요. 와보니까 5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4시간 반 만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뭐합니까? 4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원래 6시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5시 반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도착 시간을 수정해서 여러분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행이 바라본 24년 경제 전망의 뷰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가끔 아마 우리 구독자분은 아니시겠지만 한국은행 대변인이 아니라 IMF는 어떻게 보는지, OECD는 어떻게 보는지, 맥킨지는 어떻게 보는지,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는지 다양한 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는 이 경기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참조하시라는 거죠. 한국은행을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비판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제 의견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알아야 비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는지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줄, 중요한 게 또 소비자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좀 양호하게 흘러가다 보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빨리 잡힐 줄 알았더니 잘 안 잡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2월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보신다면 23년 성장률이 1.4%예요. 최악의 경제죠. 그리고 24년 경제 2.5% 성장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얼마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거예요. 25년 전망치는 2.1%인데 역시 전망치를 보면 기존 전망치가 2.3%였거든요.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론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회복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망치가 한국은행은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고 25년 GDP 규모를 그대로 둔다라고 했을 때는 24년 GDP 규모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면 25년 성장률은 조정될 수 있겠죠. 기저효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고 그럼 전체 물가 상승률이 그러하니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9%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3%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34%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에 언제 도래할까?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거는 하반기 중에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4년 기준 근원 물가는 2.2%에 도달하고 25년이 되면 2.0%에 도달할 테니 그러면 25년 연내 중에는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높은 금리, 지금 3.5%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다시 2%가 안 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물가 상승률 2%라는 관역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또 완화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벌써 요약 부분에서도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한국 경제를 보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24년 성장과 물가 전망치를 보시면 미국 경제예요. 성장률 전망치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망했었을 때보다 이렇게 최근 전망치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전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를 2%로 봤는데 최근 보니까 2.4%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근데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는구나.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데 물가 전망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대외적인 요인이 뭐예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죠.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은 올라가는데 인플레 전망은 오히려 낮춰 잡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잡히니 먼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역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경제가 안 좋아질 만큼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영국, 유로존 이런 나라는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운 높은 금리를 가지고 버티기가 어려운 경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할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6월 중에 유로존이나 영국은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통상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통상 좀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있고 뭐 경제는 괜찮아요. 혹은 또 안 좋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 금리 이제 정상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도 단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제조업 PMI 지수를 보시면 제조업 PMI 지수가 많은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가 있는데 구매 담당자가 너 커피 생산하는 기업이 나 종이 컵 더 사와야 될 것 같아. 나 커피 원두 더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값이 보시는 것처럼 50을 상회하는 기준점으로 더 많이 가죠. 뭐 유로존은 안 좋지만 PMI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53을 향해서 가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파란색을 향해 가는 모습들은 주요국들이 경기가 나름 괜찮다, 버티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버티고 있는 대신에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가 나름 안 좋은 경제긴 맞아요. 안 좋은 경제지만 그래도 뭐 과한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한마디로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왜 이렇게 회복되는가?
그 배경으로서 한국은행은 AI 관련 반도체 경기를 강조합니다.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매출 보세요. 미국 성장률이 2.5%인데 엔비디아의 매출 실적은 400%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AI 혹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이 기반한다는 얘기는 이게 경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AI 관련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물론 비반도체, 비AI 기업들은 전혀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경기는 전혀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총량적인 면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배경에는 바로 AI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중동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뭐 100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어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 불안감으로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었고, 2차 인플레가 오면 다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또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 다시 급등하지 않으면 2차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하거나 금리 정상화할 만한 나라들은 그냥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금리 인하 너무 뒤로 미룰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이 아닌 완화적 기조로 전환되는 피버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기 회복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국가의 피벗 현황을 보면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24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뷰를 한국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면 고금리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피버팅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그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결국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 하에서 회복되는 기조로 간다. 이게 더딘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침체 없이 더딘 회복세가 진전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 하에 계속되거든요. 3.2% 수준으로. 그러니까 3.7, 3.5를 훨씬 밑돈 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국면이니까 이게 더 깔아앉지만 않는다라는 것이지 경제가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정말 마일드한 회복, 그냥 지지부진한 회복이 어쨌든 전개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한국 경제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것들이 많겠죠.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대외가 회복된다 그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회복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를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물가죠. 앞서 물가 전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이렇게 둔화돼서 2.9%를 기록하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2.3%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건의 가격은 떨어질 리 없습니다. 여전히 2.9%나 상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서 2.9% 또 오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한국은행의 전망은 어떠하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보신다면 24년 상반기 2.9%, 하반기 2.4%. 이것을 합했을 때 대략 한 2.6%로 전망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그런데 그리고 25년 전망치는 대략 한 2.0%나 그 정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하고 있죠. 2.12%. 자, 그런데 이런 전망치에 기초한다면 하반기 중에는
하반기 평균치가 2.4%인데 그러면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어쨌든 내려오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24년 하반기 중에는 2.34%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달이 있겠죠. 그 지점이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가만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2.34%. 왜냐하면 2%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 2%가 다 와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러면 늦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니까 2.0%를 웃돌아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밑돌아도 안 되는 거야. 2%라는 관역에 딱 맞춰서 유지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34% 정도의 실적치가 나올 때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를 판단했을 때는 24년 하반기 중에 근원물가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2.0을 밑도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4년 하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죠. 물가 전망에 기초한다면. 다른 요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 경제를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종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베버리지 커브예요. 베버리지 커브는 수평축을 실업률로 둡니다. 수직축을 빈 일자리율로 둡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낮고 빈 일자리가 많으면 그러면 실업률이 낮은데 신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경제가 뭐예요? 이렇게 나눠보면 좌상단이겠죠. 지금 우리 경제가 24년 1분기,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흘러가고 또 24년 1분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23년, 24년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 실업률도 3.0%가 안 되는 수준에서 빈 일자리는 또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시경제적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니 무슨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그런 탁상공론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판단하에 통화정책을 단행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푸른 이 점들 있죠.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이거든요. 실업률은 높고 또 빈 일자리가 얼마 없는 이런 구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동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은 고용이라는 면에서도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고용시장이라는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한국 경제도 어쨌든 앞으로도 추가적인 회복이 진전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그리고 물가가 잡히고 통화정책 기조를 또 완화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간다면 이제 우리 한국 경제도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를 걱정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강한 경기 침체는 사실 23년이고 24년 지금은 그거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것이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혹은 부동산 PF 부실 같은 금융 부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는 괜찮고 물가만 이제 안정화되면 이제 금리를 3.5%는 중립금리보다 를 웃도는 구간이니까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겠어. 금리 정상화의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민간 소비라는 면에도 지수화했을 때 22년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23년까지도 매우 미진한 그런 민간 소비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24년부터는 어쨌든 23년 평균치를 웃도는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소비 부분도 아직 충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수출이 회복됐다고 해서 소비까지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고도 보고 있겠지만 민간 소비도 극단적으로 좀 낮았던 23년보다는 어쨌든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바라본 경제 성장률 전망, 경로를 본다면 이 빨간색처럼 24년 상반기 경제가 유독 좋고 하반기 경제는 뭐 그거보다는 좀 덜 유지된다. 회복 기조가 더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경제가 상대적으로 상고하저의 모습, 상저하고가 아니라, 근데 물론 한국은행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23년을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라고 표현했다가 뭐 기재부 총리도 좀 많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 1.8% 성장한 걸 고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23년 성장률이 어쨌든 한 해 1.4%인데 그 어떤 경우에도 2023년을 가지고 고라는 표현을 쓰기는 너무 서투른 거 아닌가라는 저의 의견을 2023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잠깐 돌아가 본다면. 그래서 굳이 따지면 상극저 하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23년을. 근데 24년을 놓고 본다면 상반기가 유독 좋고 하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본다면 특히 수정치를 본다면 종전에는 2.1%로 전망했고 이번에는 2.5%로 전망했는데 그 전망치가 바뀐 요인이 뭐냐?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으로 구분된다. 특히 대외 요인, 이게 상당히 많이 기여했는데 글로벌 경제가 그냥 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나는 국면에서 대외 수요가 늘어나니 반도체 수출을 비롯한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고 뭐 뚜렷하게 그게 반영된 건 아니지만 내수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니까 2월에 봤을 때보다는 소비가 내수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실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지만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전개된다 했을 때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그래프를 좀 제시해 드린다면 미국은 피벗의 예상 시점을 본다면 뭐 23년 8월까지만 해도 23년 말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지금 5월에 따라서는 23년 3분기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거죠. 유로존도 이렇게 지연되고 캐나다도 지연되고 뉴질랜드, 호주도 다 지연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24년 2분기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캐나다는 23년 3분기에, 뉴질랜드도 3분기에, 호주도 3분기에 인하하지 않겠는가. 피벗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겠는데 이게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에서는 23년 3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2분기니까 3분기가 머지 않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은 시점에 그럼 기업들은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신규 투자를 또 단행하거나 이게 또 내수 회복으로 진전될 수 있다라는 그림도 같이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국제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전제가 어떤 특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아서 국제 유가는 안정화된 기조를 유지할 거야. 그리고 아마도 유로존은 2분기 중에는
6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야. 이런 전제들을 깔고 전망한 건데 역시 전제가 바뀌면 또 수정 조정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전제하에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바라본 24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경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계속 봤던 대외적인 변수들도 같이 봤습니다. 참조가 되셨길 바라고 끝으로 촬영 말미에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경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경제 입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책을 추천드리고 경제 입문서를 또 보셨다면 같이 보실 게 응용서죠. 제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서, 지금 마지막 책인 24년 경제 전망서를 같이 보신다면 경제 입문한 이 경제 감각을 가지고 경제의 응용서를 좀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경제가 읽혀나가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해당 책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참조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또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한국은행이 바라본 2024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